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하락폭도 깊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장 마감 시점에 그러한 낙폭이 회복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장중에 변동성을 많이 보였던 이유는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또 다른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과의 추가 관세에 대한, 관세 철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고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좀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초강력 게임 규제를 나선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안 그래도 판호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좀 힘든 국내 게임 산업에 정말로 비상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어떠한 게임 규제를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리밸런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MSCI EM 지수에 변경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최대 2조 원 정도 규모의 외국인 순매도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인지 다채롭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네, 날씨가 계속 좋죠. 맑음입니다. 일단 주말에 조금 추운 것만 제외하면은 나들이 하기 참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가볍게 옷 조금 두툼하게 입으시고, 가까운 산에 이런 단풍 구경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또 이렇게 불긋불긋한 그런 단풍 구경 또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시기가 항상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왜 우리 약장수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이거 한번 먹어봐.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죠. 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런 시기가 막 그냥 내 앞에 온다거나, 내가 강력하게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필요한 것들이 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항상 그것을 잡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네, 요즘 주식시장에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가 주가가 훅 올라오니까 당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준비 열심히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잠깐 흔들렸죠. 장중에 좀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었던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이 관세 철폐에 대해서 중국과 어떠한 것도 합의되지 않았다. 물론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 관세 철폐에 대한 내용들, 이것을 백악관 내부에서도 계속 반대하는 입장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트럼프라든지 이제 고위 당직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흘리긴 했었는데, 이 관세 철폐라는 부분들은 사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 있죠.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술의 강제 이전, 여기에 대한 마지막 카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적재산권이나 이 강제 기술 이전과 같은 내용들은 지금 2차 협상 이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런 관세라는 카드 없이, 그런 협박 카드 없이 그냥 중국과 협의가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가 한번 제기해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아마도 백악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반대가 좀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라면은 미국 측에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제스처는 좀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과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이런 생각도 있었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조건들이 따라 붙어야지만이 관세 철폐가 가능하다, 이러한 뉘앙스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스몰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다 그냥 또 와장창 무너지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중국도 강경하게 나오게 되죠. 네, 일단 관세 철폐가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뭐 농산물도 사주고 이것도 해주고 도장도 찍고 시진핑이 미국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고 분명한 것은 관세 철폐가 없이 1단계 무역 합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네. 일단 관세 철폐라는 하나의 큰 선물이 중국에 돌아갔을 때 중국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덥석 잡아먹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당연한 얘기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 철폐가 된다 그러면은 뭐 당장 농산물 사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해줄 수 있는 거고 관세 철폐가 일단은 됐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가지고 관세 다시 매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니까 이렇게 되면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이 또 버티기로 나설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은 중국이 너무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덥석 물긴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미국이 이것을 말을 뒤집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것들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것이냐면 그 완전한 철폐가 아니라 단계적 철폐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30%의 어떤 관세였다 그러면은 이것을 20% 정도로 낮추고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높은 관세겠죠. 왜냐면 무역 협상이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이 아니다. 협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것들은 좀 나눠주겠다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에 이렇게 관세를 낮춰주는 형태로 가지 않는다라면 연기가 되겠죠. 뭐 12월 달에 있는 것이 연기가 되는 것처럼 좀 연기 뒤쪽으로 그러니까 철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관세를 조금 낮춰주는 그런 형태로 스몰딜 정말로 스몰딜의 형태로 도장을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세를 많이 매기고 있는 상황에 경제적인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중국과의 협상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중국의 협상을 일단 1단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뭔가 줄 만한 것은 관세밖에 없는 거죠. 워낙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세를 다 철폐할 때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얻어내면 관세 철폐해주겠는데 모든 것을 다 얻어내지 못하는 스몰딜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줘버리게 되면 중국에게 나중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도 굉장히 좀 답답하거나 좀 피곤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이 원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가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불확실성이 되겠죠. 기존에 이제 100만큼 준다고 했다가 야 안되겠다 50만 줄게 라고 하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알았어 50만 받고 우리도 조금만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장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안돼 너희들 100 준다고 했잖아 100 줘 우리도 다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인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웰스파고증권의 그 채권 투자 전략 그 팀장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미중 무역 관련 드라마의 결말은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네. 1단계 합의가 성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투자 보고서를 냈다라고 합니다. 뭐 근데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장소, 날짜 이런 것들 다 정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장소와 날짜가 결정이 되고 시진핑이 움직인다, 트럼프가 움직여서 만난다라고 된다라면 일단은 스몰 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문제는 그 날짜, 협의되는 그 만남의 그런 그 결정이 빨리 돼야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날짜가 결정된다면 그래도 시장의 우려감은 한풀 꺾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 파노. 네. 지금 파노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난 그 사드 보복 때 중국이 이제 게임 파노, 한국에 대한 파노라는 게 뭐냐면은요, 판호죠. 판호. 이 판호가 중국 내에서 게임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중국 내 게임 판호라는 건데 이 게임 판호가 있어야지만이 중국에서 게임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사드 보복 이후에 이 게임 판호를 내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 4월인가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게임 판호를 조금씩 내주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게임 판호 조금씩 내주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판호를 이제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올 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판호를 받은 사례가 없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그 우리 게임들이 그 중국의 판호를 받기 위해서 줄줄줄줄 서 있는데 아직 게임 판호를 받지 못했고 얼마 전에 삼국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판호를 받았다라고 뉴스가 나와서 게임도 이제 반짝반짝 움직였었는데 그 삼국 블레이드라는 그 게임의 판호가 실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삼국 블레이드는 실제로 우리나라 게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려진 소식은 그게 아니라 넷이지라는 중국의 2대 그 두 번째로 큰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텐센트보다 좀 작은가요? 하여튼 게임 회사인데 이 넷이라는 굉장히 큰 게임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삼국 주장록이란 게임이고 삼국 블레이드와는 다른 게임이었다. 이런 식으로 판호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서 다시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나타났었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게임 판호 때문에도 시끄러운 상황에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시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뭐냐면 중국이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과 결제 한도를 제한한다. 그래서 초강력 게임 규제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이제 거의 뭐 속보식으로 전달이 좀 됐습니다. 이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게임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은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게 되면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에는 90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3시간으로 제한했다. 와. 주말이나 이거 강제적 제한이죠? 그러니까 하루, 평일단은 1시간 반만 게임해라.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3시간만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심야 시간으로 규정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청소년의 게임 접속이 아예 차단이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우리 셧다운제가 있었죠. 셧다운제가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강도라고 하니까 대단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일단은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 게임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건강하게 게임을 이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그 부분인데 이것을 너무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거의 빠져들어가 있을 때는 굉장히 좀 큰 어떤 뭐랄까요 그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니까 여기서 대해서도 걱정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그 다음에 결제 한도도 줄이게 됩니다. 8세부터 15세까지는 네, 한 달에 33,000원이 최대. 네. 그 다음에 16세부터 18세까지는 66,000원이 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만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사실적으로 이제 유료 구매 같은 경우는요. 중간층들은 별로 없고요. 좀 나이가 많은 층, 이제 40대 이상 이런 아저씨 아줌마층들이 이제 게임이 좀 서툴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현질이죠. 돈을 질러가지고 조금 나의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어서 게임을 수월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대, 50대 분들이 게임을 할 때 현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 카드를 몰래 가져다가 네 결제를 해가지고 유료 아이템을 사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 애들은 이제 게임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쓰더라도 조금만 쓰더라도 최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의 이런 결제를 막게 돼버렸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습니다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돈줄이 일단은 막히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국 게임사를 이용해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인기에 맞는 그런 시장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제 이 게임 시장에 대한 부분이 또 축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판화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실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이제 결제부터 해가지고 게임 이용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이제 중국 게임들도 다 규제를 받는 내용이라서 뭐 이렇게 보면은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게임 판호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더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주들에게는 조금 악재,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재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MSCI 리밸런싱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말입니다. 이번 달 말에 이제 MSCI 리밸런싱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이 MSCI에는 이제 지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EM 지수라고 해서 신흥시장에 대한 지수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신흥 국가들에 포함된 주식들을 많이 이제 그 보유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지수에 반영을 시켜서 EM 지수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같은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200개 종목, EM 지수는 EM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의 나라들의 종목,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겠죠. 근데 이번에 중국의 그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중국 쪽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 다시 재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국가의 종목 주식들을 팔아가지고 중국 쪽에 투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주식도 지금 2차례나 이미 빨려나갔고요. 이번 달 말에도 이런 리밸런싱에 대한 매도가 한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2차례 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일단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뭐 0.1% 정도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분석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MSCI에서 그 중국 A주 중형주의 추가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축소폭이 더 커졌다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 12.03%에서 12.02 뭐 이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11.59까지 상당히 제법 많은 포인트, 네, 0.5% 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한 그 폭의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도의 규모가 최대 2조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 2조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만약에 빠져나온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오다가 좀 꺾여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보여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계속 상승세가 들어오다가 주가가 빠지는 시기에서 이 리밸런싱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같이 만나게 된다면 매도에 대한 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하방 변동성이 굉장히 좀 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시기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외국인의 매수나 이런 유지가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라면 현재 뭐 2조 원 매도 나오는 것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좋은 소식도 전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매력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매도가 나가는 것보다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면 사실 문제가 아무것도 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도가 좀 계속 더 커진다거나 또는 매수보다도 매수 아니면 줄어든다거나 이런 식의 또는 매수가 좀 주춤할 수 있는 시간에 그러한 시점에 매도가 집중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는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짝은 주의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호재를 만들어 준다면 이런 것도 그냥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렇게 참고를 일단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관세 합의를 안 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합의 안 했다. 이렇게 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거기에 따른 부담감을 좀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일단은 어떻게든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또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엔 변동성 보였지만 장 마감에서는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마감하는 좀 뭐 강보합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장중에 나타난 변동성은 많이 회복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이 초강력 게임 규제에 나서면서 판호를 내주지 않는 지금 현재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한국 업계는 정말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공산당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주들에 대한 시련이 당분간 더 지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게임주들의 악재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MSCI 지수 변경 이번 달 말에 있는데요. 최대 2조 원 규모의 외국인 순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자연스러운 외국인 매수의 어떤 흐름과 조금 상충되는 모양새로 진행이 된다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수급의 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가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흐름이 조금 애매하게 바뀐다라고 생각된다면 연말 시점에 월말 시점에 이 리밸런싱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혹독할 뿐 아니라 진입하고 탈퇴하는데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돈을 벌기도 전에 커미션과 체결 오차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게임의 뒤편에 서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할 때는요, 그냥 쉽게, 에이, 이렇게 뭐 쉽게 돈 벌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에 일단 들어가서 게임에 투입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일단 불리함과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주식 투자를 해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부부터 하시고 많은 비중을 처음에 주식에 몰빵으로 이렇게 집어넣지 마시고 조금만 경험해 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파 주식학교와 함께 성공된 주식 투자 해 나가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성공 투자 말고요.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주말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